트랜스퍼마르크트는 세계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10명의 왼쪽 측면 공격수를 선정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이 올라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과연 순위가 어떻게 될까? 6월 중 손흥민의 기록과 능력을 무시해버린 사태들이 많았고, 또한 한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몸값도 더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기대감이 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손흥민은 6위에서 3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왼쪽 윙어 중에 말이죠. 1위가 브라질 국대 선수이자 레알 마드리드 왼쪽 윙어 비니시우스였고, 2위는 메뉴의 산초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초는 손흥민의 가치와 같았습니다. 단지 나이가 손흥민보다 7살이 어리기 때문에 순위를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네이마르 님도 그런 이유로 손흥민과 가치는 같지만 손흥민보다 한 단계 아래의 순위가 되었습니다. 보통 트랜스퍼마르크트의 가치보다 실제적인 이적료는 훨씬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손흥민이 지금 나이에도 1억 유로로 이적설이 나왔던 것도 납득 못할 일은 아닌 듯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떠날 마음 1%도 없이 골든부트 수상 후 라커룸에서 다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내보자고 각오를 다졌는데, 손흥민의 라이벌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명문 클럽에 소속된 선수들인데, 마네, 스털링, 이 두 선수는 리버풀과 맨시티가 지금의 위상을 갖게 해준 1등 공신 선수들인데다 이미 우승 트로피도 몇 개씩 들어 올렸고 그 자리에만 있어도 레전드 반열인데 떠나려고 합니다. 마네는 돈 문제가 걸려 있는 듯하고 스털링은 주전 경쟁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리버풀은 명성과 다르게 매우 짠돌이 구단이라서 현재 살라의 40만 파운드 주급 요청도 거절했고, 마네는 지금까지 10만 파운드밖에 받지 않았는데 대폭 상승시켜달라고 했더니 거절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35만 파운드 이상을 준다면서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떠나고 싶죠. 스털링은 이미 주급 30만 파운드를 받고 있고 손흥민보다 더 어리면서도 이미 손흥민보다 더 좋은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핵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릴리시를 1억 파운드에 데려오더니 주전 경쟁이 되고 신경 쓰이는 게 많다 보니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도 다 좋은데 한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이직을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스털링은 토트넘에서도 이적설이 불거졌지만 손흥민이 있고 주급 문제 때문에도 영입할 리가 없고 현재 첼시에서 영입 계획이 있습니다. 첼시는 왼쪽 윙어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제주스도 혼란이 오면서 자신의 입지가 위험 신호가 왔기 때문에 토트넘과 아스날 이렇게 이적설이 뜨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흥민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인센티브를 얼마나 마음에 들게 해놨길래 20만 파운드에 사인을 했는데도 매우 만족하면서 스퍼스 레전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손흥민 파이팅. 이미 세계 탑 3인데 경쟁자가 어딨나요? 토트넘이나 콘테 감독이 미치지 않고서야 손흥민 경쟁자를 데려올 리가 없죠. 손흥민은 현재 체력 고갈로 쉬게 되는 상황 외에 벤치에 있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이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리버풀과 맨시티는 여전히 2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팀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클롭 감독이 미나미노를 벤치에 두는 게 매우 슬픈 일이라고 하면서도 미나미노가 떠나는데도 리버풀은 우승 후보. 토트넘도 우승에 도전을 하기 위해선 팀이 견고해야 합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선수들이 콘테 감독을 전폭 신뢰하며 그를 따랐고 그 전술이 녹아들면서 파괴력이 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활용 가능한 선수들은 약 15명이었습니다. 단체 활동에서 결속력을 다질 때는 인원이 적을수록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되지 않았고 베스트 라인업이 다치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업 선수인 윙크스, 베르바인, 모우라만 컨트롤하면 됐습니다. 다행히 이 선수들은 특별한 불만 없이 따라주었고 손흥민의 득점왕 도우미를 자청한 모우라는 백업이라 느낄 수 있는 순간에도 다음 시즌 유니폼을 입고 촬영하고 스스로 토트넘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바인과 윙크스는 계속 이적설 링크가 뜨면서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선수가 팀만을 위한다면서 벤치만 지키고 싶겠냐고요. 이건 프로의 세계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가. 콘테 감독은 후반기에 제대로 도박을 했습니다. 다
다 보내버렸습니다. 돌아와도 자리가 없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줬습니다.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미꾸라지들 있어도 성적 안 나올 거고, 미꾸라지들 보낸 후에 대체 자원 없이 가다가 부상으로 쓰러져도 성적 안 나올 거고,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부상자 없었고 결속력이 다져지니 최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트넘은 설마 했는데 진짜로 선수 영입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적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실력 있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선수층도 두터워질 것입니다. 그게 무조건 장점인 것이냐? 최근 영국 더 타임즈는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선수를 영입하는 건 토트넘 팬을 흥분케 하지만 팀의 결속력, 집중력, 조직력을 흐트러뜨리는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 쉽게 말하면 메뉴골 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메르바인이 토트넘에 왔을 때는 스스로 기대감이 없었을까요? 은돈벨레 더 이상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너무 잘하고 멘탈이 좋으면 기존의 선수들이 더 무기력해지면서 백업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고,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자만심이나 팀에 융화되지 못하는 스타일이면 또 팀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현재 토트넘을 대폭 물갈이를 해버리려는 게 확실합니다. 최근 영국 90미니트에서는 토트넘의 다음 시즌 예상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손흥민, 케인, 요리스, 다이엇, 로메로 외에는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비수마, 페리시치, 스펜스, 토레스까지. 원래 이 자리들은 모우라, 호이베르, 스킵, 레길론, 도어티, 에메르송, 데이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을 콘테 감독도 잘 활용했는데, 만약 시즌이 시작되고 선수들 활용이 일방적으로 너무 치우쳐버린다면 선수들 간 경쟁이 치열해진 나머지 오히려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콘테 감독은 팀을 융화시키는데 매우 탁월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워낙 열정적이니까요. 그래서 더 타임스는 콘테 감독에게는 위험이 덜할 것이다. 토트넘 모든 팀원이 전염될 수 있는 순수한 열정이 있다. 유벤투스에서 함께했던 안드레 피를로도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정신력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버풀, 맨시티 같은 팀은 시즌 중에 선수들의 출전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도 첼시와 인터 밀란 등 리그 우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승을 할 수 있고 더블 이상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리버풀과 맨시티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영국 방송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크스포츠에 출연한 손더스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가차없다. 4년 동안 좋은 팀을 만들기보단 당장의 우승을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 콘테 감독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니엘 레비, 만약 나에게 완성된 선수를 사주지 않으면 알려달라고. 페리시치는 완성된 선수다. 콘테는 당장 토트넘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손더스는 토트넘이 몇 명을 더 영입한다면 맨시티, 리버풀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시즌을 베스트 라인업만으로는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린 그동안 교체 타이밍에서 대부분 실망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은 교체로 들어올 때도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뉴 토트넘을 볼 수 있길 바래 봅니다. 콘테 감독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